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여기가 우리 중간고사 공장을 했고, 그다음에 제 스타일 알죠? 항상 이제 시험 보는 주는 나머지 한 수업은 수업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 30일이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치다 보면 끝나는 과제 그 기한에 대한 공지를 준다는 건 내가 깜빡하고 있었어. 벌써 낸 친구들도 있는데 일단은 뭐 중간에 이제 시험 기간 좀 껴있고 하니까 저기 듀는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는 항상 끝나고 뭐 일주일 후 이렇게 잡았는데 그 기한은 제가 조금 더 이제 늘릴게요. 그래서 나중에 30일 날 우리 다시 수업 중간고사 이후에 수업 재개할 때까지 여러분들 제출을 하면은 이제 그때까지는 그 늦게 제출하는 걸로 이제 카운트 안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이제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까지 나간 거 우리 8-B까지 우리 나갈 텐데 중간고사 범위는 이제 거기까지 되겠습니다. 뭐 중간고사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가 끝나고 조금 더 하기로 하고 이제 지금 가죠. 어차피 다음 주 수요일은 나도 출장이라 수업을 하고 싶어도 못해. 자, 그래서 물 마시고 그래서 이제 조금 7단원에 좀 기나긴 여행을 끝내고 이제 8장으로 들어왔습니다. 8장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7장에서 이제 좀 더 거의 양자역학의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갖다가 이제 8단원 첫 부분에서는 수도권 원자에다가 우리가 이제 적용을 이제 시켜본 거죠. 적용을 시켜보고 여기서 결국 나오는 게 뭐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원자 궤도함수. 저는 이제 궤도함수라는 표현이 조금 입에 잘 안 붙어가지고 수업 중에는 저는 편하게 그냥 오비탈이라고 얘기할게요. 오비탈이 편해서 원자 오비탈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오비탈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이제 나오게 되었나 실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직접 풀어보지는 않더라도 이제 좀 일부 우리가 뚫어볼 부분만 뚫어보면서 어떤 이제 전자의 그 운동을 묘사하는데 어떤 이제 물리적인 현상이 들어가 있고 그걸로 이제 파동함수 특히나 방사형 파동함수가 이제 어떤 식의 형태를 갖게 되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 준위까지 우리가 얘기하면서 결국은 총 이제 전체 파동함수는 원자 오비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파동함수는 일단 총 3개의 양자수로 갖다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얘는 방사형 파동함수 곱하기 뒤에는 이제 각도 파동함수인데 얘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3차원 회전에서 부면 조함수랑 똑같은 포뮬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양자수가 주어지거나 근데 이 양자수도 이제 다 역할이 있다고 했어요. 얘는 이제 우리가 주양자수라고 부르고 얘네들은 이 상태 파동함수의 에너지 준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준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간단한 표현으로는 조금 더 이제 일반화학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화학 과정에서 나오는 표현으로는 그 오비탈의 사이즈를 이제 결정을 한다고도 얘기를 해요. 결국 이제 이 에너지가 결국은 전자가 회전하고 있는 어떤 에너지일 텐데 그 에너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이제 멀리 더 긴 반경을 가지고 회전 운동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n 값이 커질수록 에너지가 높아질수록 사이즈가 이제 커진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비탈의 사이즈랑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L은 이제 궤도가 공동량의 양자수라고 해가지고 얘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에너지 자체에는 영향은 없는데 에너지에는 영향은 없는데 이제 전자가 얼마나 이제 세차게 회전 운동을 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가분 용량의 크기를 이제 결정을 해준다.
그리고 가공 동량의 크기. 저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3차원 회전 운동의 그 구면 조화 함수를 봐서 알겠지만은 이건 이제 결국 뭐랑 연결이 되냐면은 오비탈의 모양이랑 우리가 연결이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L 이퀄 제로일 때 S 오비탈은 둥그렇게 생겼고 1일 때 P 오비탈과 뭐 아령 형태로 생겼고 그렇게 이제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ML은 자기함자수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얘는 이제 아까 L이 가공 동량의 크기였으면 요거는 가공 동량의 방향. 을 이제 결정을 해주는 거다. 그리고 오비탈 입장에서 말하면은 구형이 아닐 때 오비탈의 배양과 이제 관련된다. 그래서 우리가 P 오비탈 같은 경우 뭐 PS, PY, PC 이런 식으로 어느 축으로 그 아령들이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저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봤던 거는.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이런 궤도 함수들을 복잡한 함수꼴이 있지만은 그걸 이제 일일이 쓰는 거는 귀찮고 우리가 결국은 이제 뒤쪽으로 가면은 얘네들의 이제 형태가 이제 어떻게 생겨나오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나중에 필요한 거 이런 궤도 함수들을 이제 합성을 할 때 중첩을 시킬 때 그 형태만 알더라도 전혀 이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모양들을 이제 어떻게 그려지는지 살펴보고 그 와중에 하나 중요한 거 우리가 원점으로부터 이제 거리 R에서 그 전자들이 존재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방사형 확률을 이동함수 여기까지 얘기하고 저번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는 저기 뭐냐 구면곱좌표의 상성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확률 밀도를 계산하는 방식이 특히나 여기 미소 높이 D타우 있었죠? D타우를 계산을 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요 중에서 우리가 이제 아래 거리에만 의존하는 파트를 끄집어내다 보니까 우리가 거리에 따라서 확률 밀도가 이런 식으로 쓰여지더라. 요걸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응용을 하는 것도 예전에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어서 마저 이제 P 오비탈, D 오비탈에 대한 얘기하고서 이제 다전자 원자로 넘어가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P 오비탈, D 오비탈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도 파일리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다 잘 아실 테고 뭐 PC는 이렇게 생겼고 PX, PY 그래서 아령들이 각각 PG면 뭐 G축을 향하고 있고 X나 Y는 각각 X축, Y축을 향하고 있고 이건 말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소개를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나타낼 때는 뭐 PS, PY, PG라고 표현을 해요. 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결국 그 방향을 결정을 하는 게 자기 양자수 L 값이었죠, 그죠? N을 P 오비탈이라는 0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가질 텐데 요 지금 세 가지 오비탈이 이 각 숫자, 그러니까 플러스 1과 0, 마이너스 1에 그대로 1대1로 지금 대응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데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일단 그림으로 표현을 하기가 쉽고 이렇게 이제 바꿔놓고 봐도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서 해석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제 응용을 하는 데는 아무런 이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거 관계만 좀 이제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세 가지가 있는데 PT 오비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따로 해줄 건 없어요. 그냥 바로 이 상태 그대로 일단 보면 됩니다. 그대로 보면 되는데 PG 오비탈을 이제 쭉 써보면은 그 광사형 파트랑 각도 파트랑 둘 다 합쳐서 써보면은 좀 복잡하긴 하죠. 이렇게 이제 쭉 생겨 모았어요. 앞에는 이제 여기까지는 상수니까 일단 그런 것 하고 이 뒷부분을 보면은 이제 다른 함수들도 그렇지만은 항상 여기 엑스포넨셜 어쩌고 하는 파트가 있고 그 앞에 뭔가 항상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뒤에 있는 요 엑스포넨셜을 그냥 FR이라고 일단 둘 거고 앞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좀 바꿔서 써보면은 여기 M 값이 0일 때는 우리가 R 코사인 세타는 이제 XYZ로 바꿔보면 이제 G
좌표에 해당하게 돼요. 그래서 G 곱하기 이제 FR이라는 형태를 갖게 되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PG 오비타라고 이제 부르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름의 좀 유래랑 좀 관련이 된 부분인데 근데 반면에 이제 PX나 PY 같은 경우는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M 값에다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넣고 이제 쭉 풀어서 앞에서 이제 테이블들을 뒤져다가 쭉 풀어서 써보면은 뭐 마찬가지로 앞에는 이제 상수가 붙고요. 상수가 붙고 뒤에는 똑같이 익스포넨셜 어쩌고 하는 우리가 FR로 치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앞쪽에 이제 덕지덕지 붙은 부분을 보면은 여기가 지금 엑스포넨셜 R 세타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여기서는 그냥 다 실수값으로 나와서 그리기가 참 편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요 놈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복소분을 지금 띄고 있고 맨날 이걸 갖다 그대로 그릴라 치면은 실수랑 허수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기가 복잡해진다. 복잡해지기 때문에 요거 둘을 갖다가 이제 플러스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랑 둘을 이제 합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첩을 시킨다고 책에는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중첩을 시켜가지고 다른 종류의 이제 두 개의 세트로 바꿔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첩이 또 한 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요것만 좀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저번에 봤던 중첩은요 어떤 파동 함수가 있고 요 스테이트, 요 상태에서 어떤 물리량을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얘를 그 물리량 연산자의 고유 함수들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을 이제 중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데만 우리가 중첩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 준위가 같은 서로 다른 파동 함수들을 이제 중첩을 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뒤에 가면은 에너지 준위가 완전히 같진 않은데 어느 정도 좀 엇비슷하게 서로 근처에 있는 준위끼리도 중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 중에 한 원자 안에서 에너지 준위가 같은 것 내지는 비슷한 것들 중첩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혼선 배다 함수가 있고요. 그죠? 뭐 sp3 오비탈 만들기 위해서 s 오비탈이랑 p 오비탈 세 개 갖다가 섞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중첩을 시키는 말로 이제 변환 기스가 나타날 거고 아니면 이제 서로 다른 두 원자들 이제 센터가 달라요. 파동함수들이 센터가 달라요. 서로 다른 두 원자의 오비탈들을 갖다가 중첩을 시켜주는 그런 것들 나중에 이제 등장하게 되고 이거를 이제 분자결과 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중첩이라는 단어로 그냥 하나로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첩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봤던 중첩만 이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중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쉽게 받아들이세요. 그냥 얘네들을 갖다가 섞어줍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1대랑 마이너스 1대를 섞어줍니다. 그래서 섞어줄 때 두 개가 있으면은 한 번은 이제 플러스로 섞어주고 한 번은 마이너스로 섞어주고 보통 이렇게 진행돼요. 그러니까 조합이 이제 두 개가 있을 수 있죠. 조합이 왜 두 개가 있을 수 있냐면은 얘네들이 항상 파동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파동은 항상 한쪽이 플러스 한쪽이 마이너스죠. 근데 두 개의 이제 팔을 섞는다 그러면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똑같이 놓고 섞을 수도 있을 테고 하나는 요걸 이제 이상을 뒤집어 가지고 마이너스랑 플러스로 섞을 수 있는 두 가지 이제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는 플러스로 하나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섞어준다는 겁니다. 개념적으로는 넣어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섞어주면은 뭐 덧셈이 됐건 뺄셈이 됐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뺄셈을 해주면은 요 안에서 실수 부분만 남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이제 나의 세타가 플러스 마이너스 P가 코사인 P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P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이는데 요거를 이제 플러스인가랑 마이너스인가랑 이제 조합을 해주면은 이쪽 위쪽 부분에서는 이제 실수 부분이 코사인 P만 남게 되고 아래쪽 부분에서는 이제 허수 부분이
사인 P만 남게 되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그 녹색 부분들만 다시 또 XYZ로 바꿔주면은 요 위에 부분이 이제 X가 되고 아래 부분은 Y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런 PX랑 PY가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좀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S, PY, PG라고 하는 거랑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쓰는 이제 M, F들 사이에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를 이제 디오비탈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이제 써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결과들만 쭉 이제 나열을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m equal 0일 때, 그러니까 디오비탈 같은 경우는 이제 m 값이 플러스 2부터 이제 마이너스 2까지 총 5개가 있겠죠. 그 중에서 m equal 이제 0인 거는 그대로 우리가 갖다 이제 적용을 해보면은 DG 오비탈 이런 이제 특성이 나오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m 값이 이제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 거 두 개를 이제 섞어서 한 세트 나오고, 그다음에 플러스 2랑 마이너스 1도 섞어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한 세트 두 개가 나오고, 그런 애들이 풀어서 써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디오비탈의 이름들과 연결이 되고 있더라. 이제 또 공부를 이제 말하면 그리고 이제 오늘 메인 내용 이제 다전자 원자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소골을 벗어나게 됩니다. 수소골은 원자 핵은 이제 플러스 Z라는 이제 전하를 가지고 있었고, 그 주변에 무조건 전자가 몇 개, 하나만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그럼 이제 헬륨부터는 이제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여기 중간에 이제 핵이 있으면은 뭐 핵이야 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든 우리 관심은 아니고, 그냥 플러스 Z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덩어리에 불과하고, 주변에 이제 전자들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일단은 수소 원자랑 헬륨 원자 두 개의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 해밀토니안 먼저 좀 비교를 해볼 텐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참고로 원래 우리가 저기 유효 질량이라고 썼던 부분은 다 그냥 전자의 질량으로 근사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 보면은 뭐 수소는 뭐 이렇게만 써놓고 보면은 상대적으로 심플했어요, 그죠? 전자의 운동 에너지 그리고 전자가 핵으로부터 받는 인력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헬륨, 그러니까 원자 핵이 가운데 있고 전자가 두 개 있는 시스템 안에 이제 어떤 상호작용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따져보면은 이렇게 이제 첫 번째 1번 전자에 대한 운동 에너지와 그다음에 가운데 핵으로부터 받는 인력, 그다음에 2번 전자의 운동 에너지와 핵으로부터 받는 인력, 거기다 이제 플러스 뭐가 있냐면은 이제 전자가 두 개가 되니까 얘네들 사이에 자꾸 이렇게 반발력 이런 식으로 총 5가지의 항으로 이제 쓰이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건 꼭 이제 양자에서만뿐만 얘기가 아니에요. 양자에서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물리학 이제 분야에서 어떤 그 안에 이제 세부 분야에서도 다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알맹이가 3개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수학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그 해를 얻을 수가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심지어는 누가 증명했는지는 까먹었는데, 누군가가 3개의 이제 알맹이로 구성된 시스템부터는 절대로 우리가 손으로 풀 수 없다는 것 자체를 증명을 해놨어요. 참 할수있다. 네, 그것 자체를 증명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종종 그리고 물리하시는 분들 앞에서 이 얘기하면 안 되고, 이제 그 물리학에서 숫자를 세는 것이 꼭 이제 원심 정도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 둘 많다고 끝나거든요. 걔네들이라고 하지 물리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숫자를 세는 방식이 꼭 이제 원시 시대 느낌이다. 2개까지는 항상 정확히 풀어요. 2개까지는 정확히 풀고, 이렇게 이제 3개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절대로 이제 손으로 못 풀더라. 그래서 손으로 못 풀어서 보통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이 이제 직접 일일이 숫자 넣어가면서 이제 수치적으로 계산한다 그래요. 뉴메리컬하게 이제 계산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접근을 하거나,
내지는 그거 이전에 그렇게 해서 정확한 어떤 이제 솔루션들을 얻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일부 조금 이제 분사를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피스만 꺼낼 수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제 물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정도로 이제 정성적으로 우리만 뭔가 설명할 수 있는 것만 꺼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근사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이게 필요한 부분을 이제 끄집어내는 그런 이제 방식들 여기서부터 이용을 합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박현장 원자에서는 이제 그런 근사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이제 궤도함수 근사라고 하는 겁니다. 오비탈 어프로크시메이션. 이제 엄밀히 말하면 아까 이제 전자 두 개로 헬륨 같은 경우는 전자 두 개로 이루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형 파동함수를 써보자면은 여기 안에가 이제 1번 전자의 좌표와 2번 전자의 좌표 이런 식으로 이제 쓰여져 있을 거예요. 이게 정확한 꼴이 뭔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풀 수 없으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갖다가 이제 근사를 할 텐데 어떤 식으로 일단 제일 간단하면서도 제일 무식하게 생각을 할 거냐면요. 일단은 제일 아까 마지막에 있던 전자와 전자 사이의 반발력을 갖다가 싹을 그냥 무시를 할 겁니다. 얘를 일단 무시를 해놓고 봐요. 무시를 해놓고 보면은 이게 뭘로 바뀌냐면은 그냥 따로 놓을 수 있는 이제 첫 번째 전자만의 요 앞부분과 그다음에 두 번째 전자만의 뒷부분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되게 전자 반발력까지 되게 이제 복잡하게 여기서 이렇게 꾸려있던 문제가 가운데에 플러스 2 전하를 갖는 핵과 1번 전자가 있는 거 플러스 또 하나 여기에 또 이제 또 다른 핵이 있어가지고 여기 2번 전자가 있는 거 그걸 이제 두 개의 문제로 쪼개지는 거죠. 사실 이 각각은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수소콜 원자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요 마지막 전자 반발력을 이제 무시를 해놓고 나면은 아예 요런 두 개의 이제 전자에 대한 독립적인 문제들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솔루션은 이제 어떻게 해요? 해밀토니안은 두 개의 전자에 대한 합으로 지금 근사가 됐고 또 이제 원래는 이제 되게 복잡한 파동함수 자체가 각각 이제 전자들이 어떤 궤도함수에 하나씩 이제 점유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궤도함수들의 곱으로 간다. 에너지가 합의되면 그 궤도함수도 곱이 된다는 거 우리가 계속 봐왔던 사실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근사를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 이제 다전자 원자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오비탈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주 정확히 말하면은 조금 정확하던 셈이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은데 이런 이제 근사를 통해서 요 여러 개의 전자들이 각각 일단은 어떤 오비탈에 있을지를 각각 이제 써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궤도함수들의 곱으로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보통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간편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 배치라는 걸로 표현을 해. 그죠? 헬륨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저 근사된 폼으로 써보면 됩니다. 뭐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쓰일 거예요. 둘 다 이제 원에서 오비탈이 들어갈 거니까, 그죠? 요거를 갖다가 사이는 좀 보기 싫으니까 이제 조금 더 심플한 원S에 두 개 들어가 있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자 배치 이런 게 되고, 문제는 이제 여기다가 그럼 헬륨 1s2 들어가는 것까지는 뭐 나름 좋아요. 나름 좋은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리튬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전자를 이제 그럼 뭐 3개의 전자, 뭐 내지 4개의 전자 이렇게 전자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걔네들은 어딘가 지금 오비탈에다가 원자 오비탈에다가 하나씩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넣어줘야 되는데 그 규칙이 이제 어떻게 될까가 하는 문제예요.
이를테면 뭐 카본 같은 경우 총 6개가 있는데 일단은 다 원S에다가 이렇게 이제 넣고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다른 규칙이 있을 거냐.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고 사실 그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규칙들 여러분들 파울리의 메타 원리라든지 축적 원리라든지 통제 규칙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제 다 이번 시간 때 배웠어요. 이번 시간 때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요 규칙들 일단은 전자 배치 자체는 궤도 함수 근사로부터 이제 도출이 되는데 이제 그런 이제 궤도 함수에다 전자를 이제 어떤 순서로 채워나가야 될지는 이제 다시 여기서부터는 전자의 상호작용을 갖다가 다시 되살려봅니다. 근데 되살리고서 정확히 풀기보다는 걔네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만 우리가 정성적으로만 좀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제 규칙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일반화하게 나오는 내용보다 조금 더 이제 딥한 얘기를 할 텐데 주로 할 얘기는 이번 시간에 좀 많이 할 부분은 파울리 메타 원리 이쪽 가장 이제 많은 내용 차지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파울리 메타 원리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그럼 파울리 메타 원리를 얘기하려면 우리 여러분들 스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스핀이 참 그 전자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핵 주변에 이제 돌아다니고 또 핵 주변에 이렇게 회전을 하기도 하고 그 회전이 이제 다양한 방향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션들이 있는데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이 스핀이라는 녀석이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애매모호해요. 민감합니다. 민감한 게 사실 이제 스핀 우리가 맨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아무도 이 스핀이 정확히 무슨 운동인지를 몰라요. 그냥 이제 스핀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하는데 일단 어떻게 좀 발견이 됐는지를 살펴보면은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실험으로 관찰이 됐어요. 스털이랑 이제 게알라 두 사람이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뭐 했냐면은 여기 은이 있어요. 은에 이제 원자민을 막 쏴가지고 이제 원자민을 쏘는 실험을 했어요. 그림을 대충 이런 식으로 됐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은을 갖다가 은덩어리를 갖다가 아주 뭐 고온으로 올리던가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기세 상태로 쫙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제 빔으로 쫙 쏴주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는 뭘 걸어놓냐면은 자기장을 갖다가 걸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기대했던 그 효과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전자가 핵 주변에 돌고 있잖아요. 핵 주변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는지 모르지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전하는 자기장을 만들어내서 이 전체가 하나의 자석처럼 이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석처럼. 그래서 그 자석이 이제 어떤 방향을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요 이제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뭔가에 이제 갈라지는 현상들이 이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뭐 그것까지는 좋아졌습니다. 일단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일단은 갈라지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어요. 확인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갈라진 흔적이 여기 이제 뒤에 판때기에 이제 쭉 갈라져서 나온 전자들이 딱 튀기면서 어떤 이제 패턴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 패턴을 보니까 흔적이 여기랑 두 개 박혀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은 궤도 반응 용량 L일 때 얘를 태워주는 몇 개? 얘 플러스 1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질 수 있는 L 값은 0과 자연수를 나타나죠. 그러니까 2L 플러스 1이
그냥 이제 이런 것이 나온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EL 플러스니까 흔적이 EL 플러스 1 무조건 홀수계가 나와야 돼. 홀수계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두 개의 지금 흔적밖에 안 나오는 거죠. 요거로 바꿔 말하자면 양자수가 2분의 1이어야 돼. 그래서 이제 기존에 생각해왔던 거랑 뭔가 지금 안 맞는 패턴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실험으로 이걸 관찰을 해놓고 한참 동안 아마 이게 대체 뭘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많이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처음에 처음에 이 실험을 산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정체는 모르고 그냥 언뜻 어디서 조금 아이디어를 가져왔냐면은 이 전자와 핵의 세계와는 전혀 이제 동떨어진 스케일에 있는 태양계에서 조금 이제 아이디어를 가져왔어요. 태양 주변에서 지구나 뭐 다른 행성들이 돌고 있는데 이걸 이제 공전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 지구로 보면 지금 자전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도 이게 이런 이제 두 개의 흔적으로 나온 두 개의 축적으로 가는 거니까 양자수가 2분의 1인 어떤 상태가 이 전자가 핵 주변을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전자 자체의 일종의 이를테면은 자장 같은 현상에 의해서 지금 나오지 않았을까 해서 일단 이름을 스핀이라고 붙여놨어요. 근데 이게 진짜 자연인지는 몰라요. 네, 모릅니다. 아쉽게도 전자가 실제로 돌고 있는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일단은 빗대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핀이라는 개념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실제로 관찰은 되는데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고 일단은 관찰은 되고 있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갖다가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스핀이라고 하고요.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스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궤도 가공 동량을 이제 L과 ML로 나타내듯이 이제 스핀에 의한 가공 동량도 우리가 비슷하게 M과 MS라고 하는 두 개의 이제 양자수로 표현을 해주고 얘는 S는 스핀 양자수 그리고 MS는 이 스핀 가공 동량의 이제 방향을 결정을 해주겠죠. 스핀 자기 양자수라고 우리가 불러. 전자의 경우에는 아까 스핀 양자수 S의 값이 2분의 1이고 그다음에 스핀 자기 양자수는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업스핀, 다운스핀이라고 부르거나 내지는 이제 파동함수에 같이 엮어가지고 더 정확한 파동함수를 이제 쓸 때는 알파랑 베타라는 기호를 각각 사용해 줄게요. 두 가지 이제 스핀 스테이트. 그래서 이제 뒤에서도 좀 몇 가지 이제 가공 동량들이 조금 더 이제 등장을 할 텐데 아마 중간고사 이후에 할 텐데 우리가 궤도 가공 동량 L과 ML에 대해서 얘는 가공 동량의 크기를 이렇게 이제 써준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가공 동량의 이제 G 방향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는 역할. 그러니까 S도 똑같아요. S도 보면은 이제 이 스핀 가공 동량의 크기 보면은 양자수 이용해서 H 그다음에 얘의 G 성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표현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한쪽에서만 좀 잘 기억을 해두면은 뭐 나머지는 굳이 그래서 이렇게 이런 뭔가 자전스러운 것 그걸 갖다 이제 스핀이라고 하는데 이제 스핀이 또 한 가지 특징은 얘네들이 일종의 알맹이의 종특이라는 거예요. 종특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자나 뭐 이런 양성자 이런 애들 보면은 얘네들을 이제 구분을 하는 몇 가지 이제 특성들, 얘네들 질량이라든지 얘네들 뭐 전하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죠. 걔네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 이제
알맹이임을 전자면 전자, 뭐 양성자이면 양성자 이런 특성을 이제 나타내는 일종의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어떤 전자가 됐던 이 스핀 양자수가 2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또 다른 얘기 있죠. 광자 같은 포톤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스핀 양자수가 1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알맹이의 특성을 나타내는 숫자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반정수냐 그 다음에 정수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알맹이를 크게 페르미온과 보존이라고 두 그룹으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페르미온은 이제 반정수의 스핀을 갖는 거, 보존은 정수의 스핀을 갖는 거. 일종의 이제 종특의 스핀 수가, 양자 수가. 그래서 밑에 이제 여담이지만 각각의 좀 역할도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제 페르미온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 양성자 이런 애들이 다 이제 페르미온에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은 뭐 전자나 뭐 양성자 이런 애들은 다 이제 원자를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분자를 구성을 하고 하는 다 사용되는 물질들이죠. 그리고 이제 물질들을 구성하는 숫자들을 전체 통틀어 가지고 페르미온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보존 같은 경우는 밑에 이제 페르미온들을 결합시키는 힘과 관계가 있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면 되냐면은 자 수소 원자 생각해 봅시다. 핵이랑 전자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전자 원의 스테이트에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저기 위에 가면은 이제 마이너스로 완전히 이제 이온화가 된 상태가 저 위쪽에 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완전히 이 전자를 갖다가 해리를 시켜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만큼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뭘 때려 박아놓으면 포톤을 갖다가 때려 박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포톤이 지금 양성자와 전자 사이의 결합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보존에 해당하는 입자들이 다 이제 그런 부류의 이제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물질 구성을 하는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스핀 얘기는 얼추 했으니 바로 이제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넘어가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이 전자가 페르미온이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핀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하고 넘어가야 돼요. 전자 페르미온이고 그다음에 스핀 양자수가 2분의 1인 알맹이 때문에 이제 나오는 성질인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제 책마다 표현들이 좀 상이한 표현들이 나와요. 상이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다 이제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교재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3개 이상의 전자가 한 궤도 함수 안에 들어갈 수는 없고, 그리고 2개까지는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 두 전자가 이제 한 궤도 함수 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얘네들이 이제 스핀이 쌍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이 전자들의 이제 다전자 원자 안에서 전자들의 상태를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어떤 궤도 함수에 들어가 있는지 플러스 얘의 스핀 방향이 뭔지 ms,까지 플러스 2분의 1인지 마이너스 2분의 1인지 요거까지 이제 써줘야지 그 전자의 상태를 이제 완벽하게 얘기를 해준다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핀이 항상 이제 쌍을 이루어서 한 방에 두 개가 들어갈 때 그렇게 된다. 그게 이제 책에 이제 나와 있는 얘기. 근데 다른 교재들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여러분들 뭐 위키나 이런 데 자료들을 보면은 이런 표현으로 이제 쓰여져 있는 것도 있어요. 다 같은 얘기예요. 두 번째 거 한번 봅시다. 하나의 원자 혹은 분자 내에서 두 전자는 동시에 같은 양자수를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같은 궤도 함수 안에 들어갔더라도 얘는 달라야 돼요.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밑에는 이제 전자와 같은 페르미온 알맹이는 그럼 무조건 얘네들이 이 양자수들이 전자마다 다 양자수들이 달라야 되니까 바꿔 말하면은 전자와 같은 이제 페르미온 알맹이는 하나의 상태에 무조건 하나씩만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도 되고요. 이제 막 교재에 따라서 이런 다른 상이한 표현들이 나올 텐데 이건 다 같은 얘기다.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깊숙이 할 내용은 뭐냐면은 이런 이제 얘기들을 조금 아우르는 조금 더 상위 단계에 있는 원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서 베타를 뺐습니다. 그냥 파울리의 원리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또 이제 읽어보면은 되게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하는 이제 생각이 갑자기 딱 듭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무슨 말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은 자, 이미의 동사가 두 페르미언에 표지를 서로 바꿔준대요. 표지를 보고 바꾸는 게 뭔지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표지를 서로 바꿔주면은 전체 파동 함수의 보가 바뀌고 플러스가 된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미의 동동한 두 보존의 표지를 바꿨을 때는 전체 이제 파동 함수의 보가 변하지 않는다. 조금 더 이제 상위 개념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나오는데 자 일단은 좀 문맥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표지를 서로 바꾼다는 표현이 있는데 아까 헬륨으로 좀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아까 이제 헬륨 원자를 표현을 할 때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을 우리가 썼었죠.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뒤에다가 뭐 1번, 2번 하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요걸 이제 표지라고 우리 얘기를 할 겁니다. 1번, 2번. 뭐 1번 전자, 2번 전자, 전자가 더 있으면 3번 전자, 4번 전자 이런 식으로 쭉 표지. 요걸 표지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종이 위에다가 이런 것들을 쓸 때는 항상 전자들한테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름을 붙여주는데 근데 이제 실제 상황은요. 실제 상황은 우리가 1번 전자와 2번 전자를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걔네들은 말 맞다나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처럼 다 생김새가 다르거나 성별이 다르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전자가 그냥 다 전자거든요. 질량도 똑같고 전압도 똑같고 심지어는 스피드 가수도 똑같고 다 똑같은 녀석이어가지고 실제로는 분간이 안 돼요. 얘네가 바뀌어도 바뀌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데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생기는 뭔가 효과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실제 여기서는 이렇게 표지를 주고서 바꿔가면서 그 효과가 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표지를 바꿔준다 그래요. 근데 그런 이제 효과 중에 하나가 표지를 바꿔주었을 때 얘네들이 전자처럼 페르미언이었다면은 전체 파동함수의 보호가 바뀐다는 거고 보존이라는 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지를 바꾼다는 게 이제 뭔지 이름 붙여주고 일단 이 두 개 이제 싹 바꿔준다는 것 정도로 이해를 좀 하시고 그럼 이제 과연 이 말이 위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표현과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것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내용 중에 제일 조금 알쏭달쏭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앞에서 그런 이제 부호가 바뀌느니 바뀌지 않느니 그 얘기가 일단 어떻게 나오냐면은 일단은 뭐 구성하는 게 전자가 됐건 아니면 다른 종류의 어떤 그 입자가 됐건 간에 우리가 뭐 파동함수 자체는 우리가 그 특별한 물리적인 의미는 없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어떤 걸 이제 더 의미 있게 바라보려면은 얘네들의 제곱인 확률 밀도를 갖다가 더 의미 있게 바라봐요. 그래서 확률 밀도는 우리가 실제로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이 놈이 살펴볼 텐데 사실 이 확률 밀도는 그냥 밀도값만 알려주면 됐지 그 밀도가 1번 전자에서 온 건지 2번 전자에서 온 건지 알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도 표지를 바꿔주면은 얘는 똑같습니다. 확률 밀도 자체는 이 전자가 몇 번 전자인지 알바 아닙니까? 이제 그걸 만족하는 조건을 우리가 확인을 하다 보니까 파동함수 입장에서는 뭐냐? 서로 이제 이렇게 표지를 바꿔줬을 때 플러스 보호가 들어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보호가 들어갈 수도 있고 제가 무시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간 과정은 생략하겠지만 요게 이제 플러스일 때는 아까 말했듯이 보존이라는 거고 마이너스일 때는 이제 페르미언이 된다는 거죠. 전자는 이제 좀 마이너스가 이제 돼야 된다는 얘기죠. 전자는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지금 위에서 말하는 그죠? 마이너스 전자는 이제 마이너스 보호가 붙어야 된다는 게 이게 아까 하나의 방에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가려면 스핀이 꼭 짝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 여기까지 이제 연결을 시켜볼 텐데 일단 이렇게 이제 똑같은 궤도 함수에 전자가 두 개 들어가는 경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상태에 이제 전체 파동 함수를 우리가 써볼 거예요. 파동 함수를 써볼 텐데 걔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냐면은 앞에서 썼던 궤도 함수들의 곱이 있겠죠. 그거에다가 뒤에다가 각 전자의 이제 스핀 상태까지 접해야 돼. 알파나 베타라고 우리가 쓴다는 걸 쓰잖아요. 그럼 일단 궤도 함수 파트 먼저 보면은 궤도 함수 파트는 얘네들은 이를테면 이제 그 함수의 꼴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게 지금 1S다. 그럼 요것도 이제 1S의 꼴 정해져 함수 꼴 있고 2S의 함수 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두 개 표지를 바꾸더라도 함수가 변하는 게 없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궤도 함수의 곱은 표지를 바꾸더라도 부호가 일단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자가 아까 위에서 말했던 그 마이너스가 붙는 걸 만족을 하려면은 그게 어디서 튀어나와야 되냐면은 스핀 쪽에서 튀어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핀의 조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궤도 함수는 뭐 이제 2S에 이제 1번 전자 한번 들어가고 2번 전자 한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스핀을 한번 모든 가능성을 일단 좀 뒤져볼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파울리의 다 있고 어느 거든 가질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스핀 상태의 조합이 총 4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둘 다 업스핀 가진 거, 하나는 둘 다 다운스핀 가진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하나는 업이고 하나는 다운입니다.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그러니까 업다운이 하나씩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업다운이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상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가 1번, 2번 써주니까는 얘네들 지금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뭐 하나는 업이고 하나는 다운이라는 건 아는데 어떤 게 1번이고 어떤 게 2번이 되는 건 실제로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둘을 갖다가 이렇게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중첩을 시켜서 표현을 합니다. 플러스로 된 거는 뭐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로 중첩시킨 거를 시그마 마이너스라고 일단 표현을 할게요. 이런 4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어요. 스핀 상태로 조합을 하는 거. 이건 이제 4가지 가능성을 다 이제 표지를 이제 뒤집어 봐야겠죠. 1번, 2번을 뒤집어 보는데 여기 위에 있는 거 둘 다 업이거나 둘 다 다운인 거는 뭐 바꾸나 안 바꾸나 수학적으로 다 똑같아요. 아까 위에서 한 거랑 얘기가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플러스 보호가 그대로 이제 붙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2개가 문제인데 이제 앞에 상수는 빼고 지금 여기 있었구나. 베타 1에 자 이거 한번 표기 바꿔보겠습니다. 표시 바꾸면은 여기 2번 들어가고 1번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6번 들어가고 1번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면은 얘랑 같고 얘랑 같아요. 같으니까 이것도 부호가 안 바뀌고 여기 표준은 바뀌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은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2번, 1번, 2번, 1번. 그럼 아까 이제 여기랑 여기 엮었었는데 여기 마이너스 붙었죠? 그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붙어 있던 게 표시 바뀌면서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요 놈만 지금 표지가 바뀌면서 보호가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각각의 이제 상황들을 구태여 이제 우리 앞에서 봤던 그 스핀 그림이 있었죠. 스핀 가공용량 그림이 있었죠. 그거 가지고 표현한 게 지금 이런 그림인데 여기서 일단 제일 오른쪽 거는 뭐에 해당하냐면은 여기 처음 두 가지 둘 다 업스핀이거나 아니면은 둘 다 다운스핀이거나 그거 두 개를 좀 같이 그려놨어요. 이건 좀 어쨌든 간에 요런 이제 스핀 방향 두 개 이제 같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놈은 둘이 스핀은 다르죠. 알파랑 베타 스핀은 같은데 얘네가 지금 총체적으로 좀 향하고 있는 방향이 얼추 비슷해요. 얼추 평행하다는 얘기죠. 얘가 지금 세 번째에 해당하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이너스로 보고 바뀌는 게 둘이 지금 스핀 방향이 지금 반대면서 전체 이제 방향도 완전히 이제 정반대를 지금 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제일 이제 마지막으로 생겨요. 그래서 요 세 개 이제 우리가 평행 스핀이라고 부르는데 평행 스핀은 아까 이제 표지 교환을 해도 부호 그대로 간다 그랬으니까 얘네는 어디에 써야 돼? 보존에 써야 되는 녀석이고 그다음에 맨 밑에 있는 요 녀석만 전자 같은 이제 페르미온에 이제 써야 된다. 그래서 요 얘기가 아까 파울리의 원리 고 나와서 그 얘기가 부호가 이제 반대로 된다는 게 전자는 서로 스핀이 짝져진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까지 일단 내용이 연결이 돼요. 요 내용이 상당히 좀 아리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은 표지를 바꾼다는 것 자체가 좀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좀 내용들이 안에 디테일 안에 들어가 있는데 뭐 요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할 때는 보통은 전자배치를 이제 보통은 쓰는 정도 그런 얘기 하니까 그때 이제 뭐 항상 방에 들어갈 때는 한 방에 들어갈 때는 여기 스핀이 이제 짝지어져서 들어간다. 그 정도로 뭐 이해를 하고 있어도 사실 나중에는 큰 문제는 이제 없죠. 이런 게 완전히 뭐 이런 쪽으로 뭘 하실 거 아니라면 지금 이런 게 이제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주시고 자 그래서 일단 파울리의 원리는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싸움 원리로 넘어갈 텐데 축적 원리. 이제 축적 원리에서부터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파울리의 원리를 통해 이제 알았어. 밑으로 우리가 다루려면은 일단 두 개는 1s에다가 채우고 이제 세 번째 전자를 갖다가 그것보다 이제 더 위에 있는 스테이트에 채워줘야 돼. 근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은 그 위에는 지금 2s랑 2p 세 개가 모두 같은 에너지 중이라고 일단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전자를 여기 넷 중에 어디다가 넣어야 되는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뭐 우리 이미 답을 알고 있죠. 2p로 안 들어가고 2s로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일반 학층에 보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2s보다 2p가 더 에너지 중가 높다고 나옵니다. 어디서 전자가 여러 개 있죠. 수소에서는 같고요. 저번 시간에 봤던 대로 수소에서는 같고 전자가 여러 개가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한 페이지 안에서 이거 침투와 가리움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인데 아마 일본 학습 때도 조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이제 그러면은 1s 다음으로는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전자를 채워 나가야 되나?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가리움 효과 먼저 얘기를 할 텐데 가리움 효과는 그러니까 전자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가리움 효과는 전자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핵이 있어요. 핵이 있고 여기 이제 전자 하나 있습니다. 근데 요놈 말고 다른 놈들도 있겠죠. 이제 얘네들끼리의 반발력이 막 있다 보니까 이런 반발력들에 의해서 이 전자가 핵으로부터 느끼는 인력이 깎인다는 게 이제 가리움 효과라고요.
누가 나시는지 중요한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데 있는 전자들이 이 전자가 핵으로부터 느끼는 인력을 갖다가 쉴딩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효과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 핵전화가 이제 가려워지는 효과를 갖다가 원래 이제 핵의 전화, 그러니까 원자 번호겠죠? 원자 번호 빼기 이제 가리움 상수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빼줘가지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아까 저 전자가 느끼고 있는 이제 유핵전화라는 값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있는 테이블에 좀 몇 가지 예시가 나와 있어요. 헬륨은 원S 전자 그리고 카본에 이제 들어있는 여기 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카본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 자, 카본 지금 보면은 이 유효핵전화, 그러니까 가리움 상수, 가리움 정도가, 가리움 효과의 정도가 지금 1s랑 2s 사이에만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1s, 2s는 좀 그래도 이해가 가요. 왜? 1s가 상대적으로 핵이 있으면은 1s가 상대적으로 안쪽에 있으니까, 2s 상대적으로 바깥쪽에 있으니까 안쪽에서 지금 막아줬겠지, 그죠? 막아줬겠지. 그래서 2s가 더 가리움 효과가 크고 유핵전화가 더 작아요. 작은 건 알겠는데 2s랑 2p는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다중다 원자가 되는 2s랑 2p 사이의 에너지가 이제 갈라지는 거랑 이제 관련이 되는데, 이제 그거를 보려면은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나왔던 이제 그 오비탈들의 저기 뭐냐 방사형 그 확률 분법, 그거를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이런 가리움 효과가 일어나는데, 가리움 효과가 어디에서만 일어나냐?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은, 만약 우리가 여기 중간에 핵이 있고 여기 우리가 관심을 받는 전자를 꼭 찍어봤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 전자보다 안쪽에 있는 녀석한테만 가리움 효과를 받아요. 바깥쪽에 있는 녀석한테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냐면은, 여기 이제 관심을 갖는 전자 쭉 얘네들이 이제 돌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 안에 이제 어떤 있는 전자들, 얘네들이 이제 이 전자를 밀쳐내는 방향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다 핵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계속 푸시아웃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요 전자보다 바깥쪽에 있는 전자 한번 살펴봅시다. 봅시다. 대략 한 요 정도로 제가 경계를 좀 드릴게요. 요 정도로 경계를 좀 드릴게요. 그러면은 한 요런 데 있는 전자들은 아까 얘네들이랑 비슷하게 이거를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반발력을 줄 거야. 근데 이를테면 요런 데 있는 전자들 있잖아. 요런 데 있는 전자들 있잖아. 얘네들은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바깥에 있는 전자들은, 그러니까 일종의 다 이런 것들 효과들을 다 썸을 내보면은 그냥 평균적으로 제로가 되버린다는 얘기예요. 가리움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안쪽에 있는 녀석들만 이제 이런 가리움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 그럼 그게 지금 요 그림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2s와 2p의 가리움 효과를 볼 텐데, 뭐에 의한 가리움을 좀 볼 거냐면은 1s에 의한 가리움을 볼 겁니다. 여기서 빨간색이 2s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굴곡이 상대적으로 없는 요거 노란색이 2p 오비탈이에요. 그러면 이제 2s 보면은 지금 2p랑은 다르게 이쪽에서 폴떡 튀어나오는 확률 유도가 보이죠? 그러니까 2p보다 전자가 2s의 전자가 더 핵 가까이로 지금 침투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침투라는 용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이 침투에 들어가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 그러면 우리 이제 2P 봅시다. 2P는 이렇게 지금 생겼기 때문에 침투에 들어가 있는 게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얘는 온전히 다 대부분 다 요 1s에 의한 가리움을 받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2s 같은 경우 2P는 온전히 이제 1s에 의한 가리움을 받을 테고
QS 같은 경우는 여기 볼록 튀어나온 요 부분은 1S랑 지금 거의 지금 비슷한 영역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거에 말하면은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가리움 효과를 덜 받겠죠. 가리움 효과를 덜 받겠죠.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이런 전자와 전자 사이의 반발력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2S보다 2P보다 2S가 더 지금 안쪽까지 침투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가리움 효과가 보다 작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가리움 상수 시그마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핵으로부터 느끼는 전하는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핵으로부터 더 강한 인력을 받을 거예요. 뭐가? S가 P보다 핵으로부터 받는 인력이 크게 더 클 거라는 얘기죠. 인력이 더 커지면은 에너지 입장에서는 더 낮아져요. 그래서 2S, 2P로 이렇게 이제 에너지 갈라짐이 여기서부터 이제 일어나게 돼요. 전자가 여러 개가 되는. 그래서 이제 같은 논리를 계속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n=2일 때 n인데 n=3라면은 SPG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 세 가지도 S에서 D로 갈수록, 그러니까 거꾸로 여기에 그냥 순서랑 똑같이 맞춥시다. n=3일 때도 3S, 3P, 3D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여기로 갈수록 뭐가 커지지? 침투 효과 커집니다. 그다음에 가리움이 그만큼 작아진다는 얘기죠. 유효 핵전하가 커지고 에너지는 3S, 3P, 3D 순으로 이제 에너지는 증가를 하게 되고요. 요즘 우리 카드 고객센터에서 제가 진짜 자주 하루에 한 2-3번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껍질 내에서 부껍질들끼리 에너지 준위가 차이가 생기고, 이제 실제로는 조금 더 이제 정교한 계산들을 통해서 이제 그러면 과연 이제 에너지 준위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자들을 채워나가야 될 것인가, 그거를 이제 정해놓은 게 여러분들 잘 축적을 해볼 수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전자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파울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정전기전 반발력은 아니었지만 이제 두 개가 이제 스핀이 어떻게 돼야 될 거냐, 그거 관련 얘기였고, 침투와 가리움은 조금 더 이제 직접적으로 전자들의 반발력 관련된 이야기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훈체 규칙. 훈체 규칙은 더 짧게 우리가 설명하면 끝날 수 있어요. 훈체 규칙.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궤도함수 순으로 이제 채워야 될지도 알았고, 한 방에는 무조건 이제 2개씩 맥시멈으로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이제 끄집어냈고, 이제 쭉 이제 전자를 채워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당장 카본부터 그러면은 이제 리튬, 베릴륨, 보론까지는 일단 앞서 나온 것까지 이용을 하면은 별 문제가 없어. 보론 같은 경우 보론이 1s 2개, 2s 2개, 2p 하나. 근데 이제 카본부터 다시 또 문제가 생깁니다. 2p 2개가 되어 있는데 피오비탈은 일단은 여전히 에너지 준위가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자 2개를 채워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채울 거냐, 이런 식으로 채울 거냐, 지금 어디에 더 안정할까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게 더 안정하다고 알고 있죠. 그리고 이걸 얘기해 주고 훈체 규칙이라는 거. 그래서 바닥 상태에 있는 원자는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의 수가 이제 최대로 되도록 전자 배틀을 가지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p-오비탈이나 d-오비탈 같은데 전자가 여러 개 찰 경우는 홀전자 수가 최대가 되도록 전자 배틀이 가지는 거를 선호를 한다. 요거는 이유는 이제 앞에서 나왔던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간단합니다. 두 개를 이렇게 p-오비탈 3개 같이 이렇게 겹쳐놓고요. 겹쳐놓고 두 개를 이제 같은 방에 넣었을 때랑 이렇게 다른 방에 넣었을 때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간에 같은 방에 들어갈수록 얘네들이 싸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죠? 얘네들은 조금 공간적으로 멀찍이 떨어져 있을 거고. 그러니까 반발력이 꽤 얘가 더 적어요. 그래서 이게 더 안전해.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이유는 싹 끝나요. 문제 규칙 적용이 되는 이유는. 그래서 앞에보다는 이제 훨씬 더 설명은 빨리 끝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규칙들을 이용을 해보면은 뭐 아까 카본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씩 채워가야 되는 거고, 나이트로젠까지 그러면 어떻게 2px, 2py, 2pg에 전자가 이제 하나씩 들어가는 그런 이제 배치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규칙 우리 일반학 시간에 배웠던 세 가지 규칙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하고, 그래서 8-2는 이걸로 8-2는 이걸로 이제 다전자 원자의 바닥 상태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 쓰고 이제 이해를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마치고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4시간 작성 능력이 범위는 오늘 할 것까지 7점 문제를 하다시피 정도까지 우리 시험을 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충 내 부분들 좀 찍어보면은 일단은 밑에 이제 우리가 뭐 과제는 지금 제가 기한을 이제 시험 끝나고 했기 때문에 뭐 과제 쪽에서는 뭐 안 될 텐데, 근데 과제도 이제 문제들을 보면은 아마 수업 중에 좀 다뤘던 예제랑 좀 겹치는 것도 있고 할 거예요. 개념적으로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수업 중에 이제 다뤘던 예제 중에 일부 좀 제가 변형을 해서 몇 가지 이제 낼 거고, 그다음에 위에 이제 서술형으로 여러분 좀 뒤에 써야 될 문제로 설명을 해야 될 문제로 아마 요 5가지 중에 한 2문제 내지는 3문제 정도 제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이제 강하게 2문제만 제출을 하시길 비를 좀 계시는데 2문제로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맨 처음에 우리 했던 양력학에 기반해서 봤던 그거 이제 관련해서 하나 서술하는 거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제가 어떤 그 물리량 줘놓고 양력학 영상을 만들어봐라. 그 만드는 이제 과정에 대해서 뭐 서술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내볼까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3번은 이제 뭐 꽤나 이제 수업 중에도 강조를 많이 했던 내용이니까 그 중첩과 기대치 그리고 불확정성 관리 아마 두 개를 좀 합쳐가지고 문제를 낸다면은 하나 조금 이제 서술형으로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4번은 이제 뭐 우리가 저기 병진 회전 진동하면서 이제 다양한 저기 양자의 세계에서만 나오는 그런 현상들 몇 개 있었죠. 뭐 이런 양자와 뭐 영점 에너지 축차 이런 것들이 결국은 왜 나오게 되는지 그런 거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뭐 양자와 함께 뭐 이제 구속 효과다, 뭐 이런 얘기들, 이제 그런 이제 개념들을 이제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5번은 이제 오늘 했던 내용이 될 텐데, 이제 원소의 전자 매치, 특히나 그 스피커 관련된 현상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한 문제 구체적으로 뭐가 될지는 일단 넘어가고 얘기는 안 하고 스피커 관련된 현상에 대해서 우리 얘기했던 것 중에서 설명하는 거를 이제 요 5개 중에서 한 2문제 내지 3문제 정도 이걸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준비를 해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요 시간에 3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총은 몇 문제 정도? 5문제, 6문제. 총은 몇 문제 정도? 걔 예지에서 한 2문제 나온다니까. 그러면 총 5문제. 총 한 5문제 나온다. 한 문제에서 거기 어쨌든 다른 것들은 몇 개씩 하나 틀리면 그냥 방인데. 아, 이제 감. 진짜 실제로 감. 일차 맞춰 받아야 돼.